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호입니다. 올해 75세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자식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시면 꼭 들어주세요. 재산 문제는 사람을 정말 무섭게 변하게 만듭니다. 6개월 전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철호야, 철호야. 아내 박순이가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김철호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가 있어요. 경도 인지 장애요? 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23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 그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완전히 치료는 어렵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약을 드시고 인지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의사가 치매 올 수 있대. 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 치료하면 돼. 아직 치매도 아니고 전 단계래. 하지만 불안했어요. 치매에 걸리면 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시세 12억. 그리고 예금 3억. 총 15억 정도. 평생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거였죠. 자식이 셋 있어요. 큰아들 김민수 48세, 대기업 부장. 둘째 딸 김미영 45세,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막내 아들 김민호 42세, 사업 실패해서 백수. 다음 날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버지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치매 올 수 있대. 뭐라고요? 치매요? 아직은 아니고 전 단계래. 경도 인지 장애라는데.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그럼 빨리 치료받으셔야죠. 그럴 거야. 걱정 마. 근데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는 하셨어요? 재산 정리? 네. 만약에 치매 오시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재산 처리가 복잡해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유언장도 쓰시고. 유언장, 나 아직 죽을 생각 없는데 무슨 유언장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요. 민수 말투가 이상했어요. 뭔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건가? 제2부 자식들의 변화. 그날 저녁 둘째 딸 미영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별거 아니야. 치매 전 단계래요? 걱정돼요. 아직은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재산 관련해서 정리 안 하셨어요? 또 재산 얘기였어요. 너희 오빠도 그 얘기 하던데 왜 다들 재산 얘기만 해?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복잡해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다 너희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셋이서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했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재산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후 막내 민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면서요. 무슨 얘기? 재산 정리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너도 그런 얘기하러 온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왔어요. 민호는 달랐어요. 재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제 건강만 걱정했어요. 민호야,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아직 일자리 못 구했어요.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요. 민호는 3년 전 사업 실패하고 빚만 5천만 원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아버지, 약은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제가 자주 올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고맙다. 민호가 간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왔어요. 같이 병원도 가고 산책도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로만 안부 물었어요. 아버지,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둘째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애들 학원 보내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제3부 형제들의 갈등.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미영이랑 같이.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뭔데 그래? 아버지, 재산 문제예요. 또 재산 얘기구나. 아버지, 이제 진지하게 정하셔야 해요. 치매 더 진행되면 법적으로 유언장도 못 쓰세요. 나 치매 아니야. 아직 멀쩡해. 미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저희 셋이서 어떻게 나눌지 정해주세요. 평등하게 나누면 되지 않겠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게 공평한 건 아니에요. 뭐, 저는 대학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민호는 고졸이잖아요. 제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형제끼리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제 교육비가 얼마인데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도운 것도 많고요.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민호는 사업 실패하고 빚도 있잖아요. 재산 줘봤자 빚 갚는 데 쓸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민호 몫은 줄이고 저희가 더 받는 게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민호도 내 자식이야. 똑같이 나눌 거야. 다른 소리 하지 마. 민수와 미영이 나갔어요. 얼굴이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너 형이랑 누나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니?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민호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형 누나가 동생 목 줄이자고 한다는 걸. 그 후로 형제들 사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4부 간병의 시작. 석 달이 더 지났어요. 약을 먹고 있었지만 증상이 조금 나빠진 것 같았어요. 가끔 깜빡깜빡하는 게 있었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여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김철호 씨, 증상이 조금 진행됐네요. 이제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네. 가습을 잊어버리시거나 길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봐드려야 해요.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연락했어요. 의사가 누가 옆에서 봐줘야 한대.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줄 수 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회사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요양보호사 고용하시는 게 어때요? 요양보호사. 네. 돈 내면 오시는 분들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도 애들 봐야 해서 매일 못 가요. 요양보호사 쓰세요. 하지만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매일 갈게요. 민호야, 너도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바는 저녁에만 하면 돼요. 낮에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그렇게 민호가 매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었어요.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하고. 아버지, 오늘은 날씨 좋네요. 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 민호 덕분에 생활이 편해졌어요. 아내도 마음 편하게 장을 보러 다니고. 한 달이 지났어요. 민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왔어요. 그런데 민수와 미영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느 날 제가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요즘 한 번도 안 오네. 아버지, 바빠요. 민호가 돌봐드리잖아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아버지, 저 진짜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갈게요. 미영한테 전화해도 똑같았어요. 아버지, 민호가 잘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갈 필요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민수와 미영은 민호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편하게 있으려는 거구나. 제5부 재산 다툼. 6개월이 지났어요. 민호가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미영이랑 같이.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왔구나. 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요. 뭔데? 재산 분배 문제예요. 이제 정말 정하셔야 해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유언장이에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류를 보니 재산 분배 비율이 적혀 있었어요. 큰아들 김민수 50%, 둘째 딸 김미영 30%, 막내 아들 김민호 20%. 이게 무슨 비율이야? 왜 민호는 20%밖에 안 돼? 민수가 설명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사업 도와드린 것도 많고 효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죠.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아버지 명절 때마다 챙겨드렸어요. 근데 민호는 뭐 한 게 있어요? 사업 실패해서 빚만 있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어요. 형, 누나, 뭐 하는 거예요? 민호가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20%밖에 못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아버지한테 뭘 해드린 게 있어. 돈도 못 벌면서. 민호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매일 아버지 돌봐드리고 있어요. 형이랑 누나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요양보호사 고용하면 되는 거지. 요양보호사요? 아버지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유언장 같은 거 쓸 생각 없어. 다들 나가. 민수와 미영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나갔어요. 민호가 남아서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민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6부 시험의 시작.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 정체가 보이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민수와 미영은 재산만 관심 있고 민호만 나를 진짜 걱정하고 있어. 아내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알아요. 민호만 매일 오잖아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진짜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위하는지 시험해 봐야겠다. 다음 날 민호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좀 과장했어. 의사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아. 네, 그럼 왜요? 너희들 반응을 보고 싶어서. 누가 진짜 나를 걱정하는지.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연기하신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증상은 실제로 있어. 근데 내가 좀 더 심한 척한 거지. 왜 그러셨어요? 재산 문제 때문이야. 민수와 미영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형이랑 누나 행동이 이상하긴 했어요. 민호야, 너만 아버지 편에 서줘.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 네, 아버지. 그날부터 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일부러 더 심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 이름 헷갈려 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길 잃어버린 척하고. 여보, 여기가 어디야? 당신, 우리 집이에요. 정신 차려요. 아내도 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연기를 도와줬어요. 민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길 잃어버렸어. 빨리 와줘. 민호가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어떻게 가? 아버지, 여기가 집이에요. 민호가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편 민수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제7부 차별 대우. 민수가 민호한테 전화했대요. 야, 아버지 상태가 어때? 많이 안 좋아지셨어. 오늘도 길 잃어버리셨어. 그럼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형,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 당연하지. 너 혼자 감당 못 하잖아. 저는 괜찮아요. 민수가 미영이한테도 같은 말을 했대요. 아버지 요양원 보내자. 민호 혼자 감당 못해. 그게 나을 것 같긴 해. 민호가 저한테 보고했어요.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아버지를 요양원 보내자고 해요.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떡해요? 괜찮아. 계획대로 가는 거야.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그런가 보다.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아요. 싫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는 위험해요. 민호가 있잖아. 민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대로 못 돌봐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민호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한 번도 안 오면서. 아버지, 저는 바쁘다고요. 바쁘면 아버지는 신경 안 써도 돼.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민수가 나갔어요. 얼굴이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형이 또 요양원 얘기했지. 네. 걱정이에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제8부 유원장 위조 시도.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제가 일부러 더 심하게 행동했어요. 민수와 미영이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유원장은 쓰셨어요? 아직 안 썼어. 빨리 쓰셔야 해요. 나중에 판단 능력 없다고 인정되면 무효예요.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쓸 생각이 없었어요. 자식들 반응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민호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형이 변호사 데려왔어요. 변호사. 네. 유언장 작성하러 왔다고 해요. 급히 집에 갔어요. 정말로 민수가 변호사랑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이분이 변호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철호 씨. 유언장 작성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유언장 쓰라고 한 적 없는데.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필요한 거잖아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싫어. 아버지, 나가라고 했잖아. 변호사님도 나가세요. 변호사가 어색하게 나갔어요. 민수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문제는 무슨 문제야? 너희들이 문제지. 민수가 나간 후 민호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형이 점점 더 대담해지네. 제가 막을게요. 고맙다. 며칠 후 미영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나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민호가 있어. 민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요양원이 나아요. 싫어. 끊어. 전화를 끊었어요. 재구부 진실을 밝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자식들 셋을 모두 불렀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민수가 물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새 자식이 앉았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재산 분배에 대해서. 민수와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유언장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사실은 아버지,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연기야. 너희들 반응을 보려고. 민수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걱정하는지 보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봤어. 민수, 너는 한 번도 안 왔어. 전화로만 재산 얘기만 했지. 아버지, 저는 바빠서. 바쁘면 아버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요양원 보내고, 유원장 강요하고, 변호사까지 데려오고?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미영, 너도 마찬가지야. 한 번도 안 오면서 요양원 보내자고만 했지. 아버지,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 편하려고 그런 거지. 미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호, 너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왔어. 재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아버지만 걱정했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했어. 재산은 민호한테만 줄 거야. 민수와 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누가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누가 진짜 효도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썼어요. 신경 쓴 게 뭐야? 전화로 재산 얘기한 거,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민수와 미영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10부 마지막 교훈. 그날 이후로 민수와 미영은 연락이 뚝 끊겼어요. 화가 나서 연락 안 하는 거겠죠. 한 달쯤 지나서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재산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생각 안 했어요. 민수야, 이제라도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알았어. 오너라. 민수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괜찮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매주 올게요. 진짜 효도할게요. 미영이한테서도 전화 왔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아, 오너라. 미영이도 집에 와서 사과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알았어. 다 용서한다. 그날 저녁 자식 셋이 모두 모였어요. 아버지가 재산 분배 방법을 발표할게. 세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민호한테만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시험이었어. 네. 사실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야. 셋이서 똑같이.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3명 모두 똑같이 효도해야 해. 누구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 사람 몫은 없어. 세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민호가 6개월 동안 나를 돌본 것에 대한 보상으로 5천만 원을 먼저 줄 거야. 민수와 미영이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해요. 민호가 고생했으니까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는 거야. 그날 이후로 세 자식이 정말 변했어요. 민수는 매주 와서 산책을 같이 했어요. 미영은 반찬을 해와서 냉장고를 채워줬어요. 민호는 계속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세 자식이 모두 효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계획이 성공했네요. 그러게 자식들이 변했어. 처음부터 나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재산 욕심이 눈을 가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요즘 제 치매 증상은 정말 좋아졌어요. 약을 먹고 자식들이 자주 와서 이야기하고 산책하니까 뇌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어요. 김철호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가족들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예요.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아버지가 나았어. 아버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지난번 일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미영도 덧붙였어요. 이제는 재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최고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제일 좋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다들 옛날처럼 화목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좋지. 가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교훈. 첫째, 자식들을 시험해 보세요. 누가 진짜 효도하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둘째, 재산 문제는 명확히 하세요. 애매하게 두면 형제끼리 싸워요. 셋째, 진짜 효도한 자식한테 보상하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넷째, 간병과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다섯째, 자식들이 변할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깨달으면 변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살아있을 때 자식들 테스트해 보세요. 죽고 나서는 늦어요. 그리고 진짜 효도한 자식한테는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그게 다른 자식들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저는 이제 78세가 됐어요. 치매 증상도 거의 없어졌고, 세 자식 모두 잘 효도하고 있어요. 제 계획이 성공한 거죠. 여러분도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재산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